は5月8日金曜日、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進行のウォン・ミリョンです。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理解に苦しむよね。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先生、はい。 韓国では5月8日、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はい。 일본에서는 하하노 히, 어머니의 날이 있는데 하하노 히의 프레젠토의 대반というとやはりカーネーションですよね。そうですね。他にもあるんですけれど、はい。やっぱりお花に関する贈り物が多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はい。他にはですね、スカーフとか日傘とかファッション関係のものを贈る人も多いみたいですね。日傘하면 양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네이션 외에도 카네이션 외에 히가사, 양산이라든가 스카프 같은 거,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은そうでしょうね. 카네이션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ど、先生、最近はですね、日本では先生、母の日、父の日が別々に分かれてるでしょ。はい。それを母の日と父の日を別々にしないで、家族の日はい。という、それに統一するところもあるらしいですね。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거를 가족의 日, 가족의 날로 좀 통일하자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징검다리 함께 보시죠. 保育園 보육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이라고 흔히 말하죠. 似顔絵 추상화. 苦情が来る 구조라고 하면은 불만, 불평이었는데 구조가 크루 하면 항의가 들어오다, 불평, 불만을 전하다. 文句を言う 불평하다라고 할 때 문구유라고 합니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런 표현 대신에 가족의 날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요, 가족의 날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노카이와 요코 기이테 쿠다사이. 日本って母の日と父の日で分かれてるんだね。そう、分かれてるから保育園とか幼稚園の先生たちは苦労するんだって。確かに家庭によって事情があるからね。最近は家族の日に統一するところもあるって保育課の友達が教えてくれたよ。幼稚園とかではお母さんの似顔絵とか描いたりするんだよね。そうそう。でも家族の日だからペットの絵とか描いて帰ってくる子もいるらしくて。それはそれで苦情が来そうだね。実際そうなんだって。理解に苦しむよね。子供が描いたものなんだから文句言わないでほしいね。保育士さん大変だな。34ページ言葉の温度理解に苦しむ 리카이니 크르시무. 크르시무는 괴로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언행이나 사고방식 등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리카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으로 리카이니 크르시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直前になって私にはできませんって言ってきたらしいよ。 直前に なって 바로 직전이 돼서야 私にはできません.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나 봐. それは理解に苦しむね。 그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미리 私はできません 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直前になって 私にはできません 이렇게 말한 것을 리카이니 크루시문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네 라고 한 거죠. 何々のだから何々んだから 명사를 꾸미는 꼴에 노 다카라 또는 다카라 다카라라고 하는 것이 보다 구어체입니다. 그런 꼴로 접속을 하면은요. 뭐뭐이니까 뭐뭐하니까, 즉 이미 알고 있는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뭐뭐이니까 뭐뭐하니까, 그래서 당연한 결과, 요구 등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명사의 경우에는요. 나를 붙여서 나노다카라 난다카라 이런 꼴로 연결이 됩니다. もう子供じゃないんだから
自分の部屋は自分で掃除しなさい。 뭐 고도모잖아인다까라 이제 어린애도 아니니까 어린애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自分の部屋は自分で掃除しなさい. 내 방은 스스로 청소해. 言われなくても分かってるよ。 이와레로 내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말 안 해도 와까테르요 알고 있어. 자, 대화만 함께 보시죠. 日本って母の日と父の日で分かれてるんだね。 아, 일본은 어머니 날이랑 아버지 날이 따로 있네. そう分かれてるから保育園とか幼稚園の先生たちは苦労するんだって。 그래. 와카레테르카라 따로 있어서 어린이집, 호이크엔 또는幼稚園, 유치원 선생님들이 고생한대. 確かに家庭によって事情があるからね。 다시까니 하기야. 가정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뭐 어머니가 안 계신 곳이라든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런 날이 따로 있으면 힘들잖아요. 最近は家族の日に統一するところもあるって保育課の友達が教えてくれたよ。 요즘은 가족의 가족의 날로統一するところもあるって, 으때는 아르토, 토가 으때 이렇게 바뀐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날로 통일하는 곳도 있다고. 호이크과 이거는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에 다니는 친구가 教えてくれたよ 알려줬어. 幼稚園とかではお母さんの似顔絵とか描いたりするんだよね。 유치원 같은 데서는 오카사노 니가오에 엄마 얼굴을 그리기도 하잖아. 니가오에 엄마 얼굴과 닮게 그리는 뭐 니가오에 하면 초상화인데요. 엄마 얼굴을 그리기도 하잖아. そうそう。でも家族の日だからペットの絵とか描いて帰ってくる子もいるらしくて。 그래 맞아. 그런데 가족의日だから 가족의 날이라서 펫도노 에토가 카이테 그렇고 뭐 이르라시크때 반려동물 그림을 그려서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는 모양이야. 펫도 뭐最近は 가족의 一員ですよね. そうですね。それはそれで苦情が来そうだね。 아, 그건 또 그거대로 구조가 기소다네. 항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이 강아지는 그리고 왜 나는 안 그렸을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実際そうなんだって。 실제로 그렇다더라. 理解に苦しむよね。 리가인이 그러시면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 子供が描いたものなんだから文句言わないでほしいね。 고도모가 카이타 모노난다까라 모노난다까라 즉 아유 아이들이 그린 거니까 저 그린 건데 몽구 이와나이데 호시네 불평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保育士さん大変だな。 호익씨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참 힘들겠다. 야, 그런 것도 다이헨다 또思います. 이런 나네 お母さんいろんなタイプのお父さんいますからね。はい。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日本って母の日と父の日で分かれてるんだね。そう、分かれてるから保育園とか幼稚園の先生たちは苦労するんだって。確かに家庭によって事情があるからね。最近は家族の日に統一するところもあるって保育課の友達が教えてくれたよ。幼稚園とかではお母さんの似顔絵とか描いたりするんだよね。そうそう。でも家族の日だからペットの絵とか描いて帰ってくる子もいるらしくて。それはそれで苦情が来そうだね。実際そうなんだって。理解に苦しむよね。子供が描いたものなんだから文句言わないでほしいね。保育士さん大変だな。35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자, 오늘의 입에 익히기는요. 노다까라 또는 다까라. 熱があるんだから寝てないとダメだよ。 熱があるんだから 열이 있으니까 寝てないとダメだよ. 누워서 쉬어야 해. 열이 있다는 거. 열이 있으면은 보통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유, 근거를 들여서 또 쉬어야 된다 하는 당연한 결과, 요구 등을 하는 표현입니다.
大人でもできないんだから子供には無理ですよ。 오토나데모 데키나이 어른도 못하는 거니까 고도모니와 무리됐어요. 아이한테는 무리예요. こっちも大変なんだからみんな手伝ってよ。 고치모 타이헨난다가라 나도 힘드니까 여기서 고치는 이쪽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민나 됐었대요. 다들 좀 도와줘. 다까라 또는 다까라를 써서 이유,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 완성하기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그린 건데 불평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그린 건데 그리다라고 하면은 書く、 그린 건데 즉 그린 거니까 이렇게 한다면 書いたものなんだから。子供が書いたものなんだから文句言わないでほしいね。 카이타 모노난다까라 고도모가 카이타 모노난다까라 몽꾸 이와나이데 호시네. 아직 어리니까 어쩔 수 없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小さい。小さいんだから。まだ小さいんだから仕方ないでしょ。 맞아 지사인다까라 아직 어리니까 시카타나이데쇼.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오늘 안에 준비해 둬야지. 출발하다. 出発する。出発するんだから。朝早く出発するんだから今日中に準備しておかないと。 자, 지금 다까라를 붙였잖아요. 다까라를 붙일 수도 있지만 다까라라고 하는 것이 구어체에서 훨씬 더 노보다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까라.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문장 완성하기 2번에 아직 어리니까 어쩔 수 없지. 마다 지사인다까라. 이거를 마다 지사이노다까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사인다까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장 완성하기 2번. 아직 어리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은 まだ小さいんだから仕方ないでしょ。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오늘 안에 준비해 둬야지. 朝早く出発するんだから今日中に準備しておかないと。 36ページ今日の漢字 오늘의 한자는 그릴 묘사, 描写。 묘샤. 今度の作品は登場人物の心情描写が細かいですね。 곤도노 사크힌과 이번 작품은 도조진부츠 등장인물의 신조 묘샤가 고마까이 됐으네. 신조 묘샤 하면 이거는 심리 묘사.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요, 심정이라든가 마음,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변화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심리 묘사가 고마까이 데스네. 세세하다, 세밀하다. 아주 세밀하네요. 그림의 떡이라고 할 때는 絵に描いた餅。魅力的な提案だけど実現性が低くて絵に描いた餅のようなものだったよ。 매력적인 대안답게도 제안이지만実現性が 低くて 실현 가능성이 낮아서 애니카이다 모치노 요나 모노다tta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어. 그런 것이나 다름없었어 라는 뜻이고요. 그리다, 묘사하다, 표현하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마음속에 그리다 뭐 이럴 때는 描く。心に描いていた景色が目の前に広がりました。 마음속에 에가이데 있다. 그려왔던 캐시키 풍경이 메노마에니 히로가지마시다. 눈앞에 펼쳐졌어요. 묘라고 하는 글자 이거를요. 에가쿠 대신에 카쿠라고 읽으면은 실제로 그림 등을 그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暮らしの中の日本」「死」と「死」。人の資格や職業を表す言葉には「死」と「死」がつくものがあります。死と死の使い分けに明確な法則はありません。死は主に教師、医師、美容師などに使用される漢字で、教え導く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大まかに言うと指導者、専門的な技術を持つ人というイメージです。一方、師は主に保育士、弁護士、博士など何らかの資格や技術を持つ人を指す場合が多いです。師と師、 스승사와 선비사. 人の資格や職業を表す言葉には師と師がつくものがあります。 사람의 시각, 자격이나職業, 직업을 나타내는 명칭에는 시 또 시, 스승사 또는 선비사가 붙는 것이 있습니다. 師と師の使い分けに明確な法則はありません。 스승사와 선비사의 구분에는明確な 規則, 명확한 규칙이 없습니다. 師は主に教師、医師、美容師などに使用される漢字で、 자, 이 스승사라고 하는 사자는 주로 교시, 교사, 의사, 미용사 등에 사용되는 한자로 教え導く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오시에 미치비쿠, 오시에 미치비쿠라는 것은요, 오시에를 가르치다, 미치비쿠, 이끌다, 즉 가르치고 이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大まかに言うと指導者、専門的な技術を持つ人というイメージです。 오마카니유, 이거는 대략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으로 뭐 오마카니유죠. 뭐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지도자, 지도자라든가専門的な 기술을持つ人,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一方、師は主に保育士、弁護士、博士など 자, 한편으로 이 선비 사자를 쓰는 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 주로 호이쿠시는 보육사라고 쓰잖아요.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맹고시, 변호사, 학과세, 박사 등과 같이 何らかの資格や技術を持つ人を指す場合が多いです。 난라카노 하면 어떤, 정확하게 꼬집는 게 아니라 어떤, 즉 어떤 기주스, 기술 또는 시카쿠 하면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카쿠야 기주스 모츠히토, 자격이라든가 기술을 지닌 사람을 사스 바이가 오이데스,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면 한자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 스승사자 선비사가 붙는 단어 또한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이거, 이럴 땐 이거라고 구별해서 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수고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라고 할 때는 스승사자를 쓴다. 의사라고 할 때도 스승사자를 쓴다. 이런 식으로요. 하이, 미나산 다이행, 어츠카레사마でした. ホームページ